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죠. 자, 이 때문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전승규 교수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현재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전 교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전 교수는 김 씨 논문에 대해서 독창적인 논문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다고 하는데요. 전승규 교수를 취재했던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에 이미 취재에 들어갔으면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좀 느꼈던 겁니까? 원래 학력 검증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예. 석사, 박사 이렇게 학력 검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는 박사학위 논문이 재미있게도 운세, 관상, 음흠. 궁합 뭐 이런 운세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죠. 좀 그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네, 지도 그렇죠. 교수하고 통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4월 19일 날 제가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한국 디자인 포럼 일명 이제 유지 논문이라고 이제 아, 예, 예. 예,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그 이제 학술 논문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고요. 근데 그 학술 논문을 같이 작성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같이 작성한 적이 없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김건희 대표가 교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도용할 그럴 리가 없다. 나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전화를 끊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질문은 그때는 하지 못했죠.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정 교수가 먼저 전화 걸어왔다면서요? 예,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네. 자기가 전날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정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정정하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그 유지 논문에는 두 사람의 그 저자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김건희 대표하고 전승규 교수님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날 자기는 거기 논문 실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곰곰이 이제 그때의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여서 교신 저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또 관행이었고요. 네. 그러니까는 논문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냥 교신 저자로만 그냥 이름을 올렸다. 그때 당시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혹시 유지 네. 그 표현에 대해서 혹시 뭔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제가 그 기사를 썼을 때요. 네. 석박사 학위에 대한 검증 기사를 썼을 때 제가 거기 보면 한 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학위 논문의 제목을 멤버 유지를 갖다가 멤버 그냥 우리 흔히 그 발음 나는 대로. 예, 번역을 하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썼거든요. 예. 그걸 한 줄 지적하는 그 문장을 넣긴 했는데요. 제가 그날 그 장승규 교수님한테는 전승규 교수님한테는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 보이지는 않았고요. 사소한 걸로 저는 그냥 사소한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거구나. 예. 아무튼 전승규 교수가 이제 독창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독창적이었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아니 그 국민대 미대 하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그 괜찮은 미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학원에서 아무리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지만은 운세에 관한 콘텐츠가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승규 교수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 굉장히 그 디지털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영역도 넓다. 그래서 운세 콘텐츠도 그렇게 자유로운 그 영역에서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 논문이 좀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운세 이런 걸 그 논문으로 쓸 수 있느냐는 사실은 주관적 평가 영역이니까. 예. 그리고 뭐 요즘도 일부 신문은 오늘의 운세 계속 싣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주관적 평가 영역으로 좀 남기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표절이나 이런 문제도 혹시 그 대화가 오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논문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그 그렇죠. 표절 문제가 그렇죠. 사실상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카피킬러라든지 이런 거에 돌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만 봤고, 예. 그리고 이게 이런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에 관한 연구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분명히 전승규 교수님은 그게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 논문 발표 때 김건희 대표가 논문 발표할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라고 전승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4월 통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독창적인 논문이라는 평가, 그다음에 논문 발표할 때 가장 많은 교수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화 소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승규 교수님이 사실상 표절 의혹을 부인한 셈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전승규 교수님은 아마 표절 의혹을 부인해야 아마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겁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근데 혹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좀 그 취재 시도는 해보셨어요? 연락이 일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렇지 않아도 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8번 이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문자를 2번 보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은 교수님이 그 4월 달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굉장히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이거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사실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답변도 어떤 문자도 오지도 않았죠. 근데 어차피 이제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조사 활동이 시작이 되면 지도 교수로서 입장을 어차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민대가 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지도 교수와 그다음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들도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김건희 대표도 서면이든 아니면은 대면이든 분명하게 그 논문에 대한 작성 경위 등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조사 대상이 학인 논문 말고 그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마도 박사학위 논문의 전제 조건이 학술지에 논문을 뭐 몇 편씩 실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그 국민대에는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김건희 대표가 박사 논문을 받았을 때 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2008년 이후에 2009년 이후에 보면은 뭐 학술지 논문을 3편 정도를 실어야 박사학위 논문을 최종적으로 발표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연동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개가 아니군요. 연동되는 문제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그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 전에 실었던 그 학술지 논문들도 분명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그 논문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결혼 전 논문 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여당 대선 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부터 조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거야 뭐 이미 정치인이 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니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 어떤 대선 후보든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다만 조국 장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표창장 문제는 뭐 압수수색 뭐 등등의 굉장히 심한 사실상 검찰 수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표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표창장 뭐 위조 발급이 과연 어느 정도 똑같은 사안인지는 뭐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표절 의혹도 사실은 박사 논문을 표절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 비슷한 사안으로 보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된다 그런 점에서 공통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윤석열 총장도 이미 그 조국 장관 가족의 표창장 문제들을 수사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너무 가볍게 또는 너무 드라이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그 관련되거나 다른 혹시 뭐 현재 취재 중인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석사학위 논문도 잘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그 김건희 대표가 석사학위 논문을 숙명대에서 받았더라고만 그 저자 소개라든지 이런 데서 밝히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본 바로는 미술 교육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하고는 완전히 또 결이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지금 취재 중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였습니다.